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나. 자기 관리 잘 돼 있고 계획 잘 세우고. 그다음에 상수학끼리 간다면은 플러스 6하고 마이너스 5인데 좀 무서워요. 풀었는데 틀리거나 몰라가지고 그냥 가져가면 좀 겁이 나요. 복수노트가 너무 잘 돼 있죠.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이가 모르는 것을 간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웠거든요.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은 안녕하세요. 머리 아픈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우리나라의 조기 유학생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조기 유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수다학을 채워주실 전문가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리 씨는 조기 유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는 이 조기 유학보다는 네. 조기 포기. 정말 제가 방송에서 이러진 않으려고 그러는데 진짜. 에휴, 네. 한스럽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덕분에 제가 어머님의 재산을 많이 아껴드렸습니다. 그건 그렇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 조기 유학 보내놓고 난 부모님들 보면 본인의 생활이 너무 궁핍해지는 그런 경우도 사실 돈 많은 집이라고 다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요. 이 앞서서 조기 유학 수가 유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조기 유학생 수가 정점을 찍었던 2006년과 비교해봤을 때 지금은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초중고생을 다 합쳐도 만여 명 남짓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더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조기 유학이 가장 붐을 일었던 큰 이유가 국제중하고 외고에서 토플 성적이나 외국에서 유학 경험 같은 거를 플러스 점수로 줬거든요. 네. 그래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아예 미국에서 대학을 갈 생각이 아니고 갔다가 올 생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이제 중학생들이 유학을 갔었는데 지금 국제중이나 외고에서 내신 성적으로 그다음에 아니면 추첨으로 뽑게 되기 때문에 유학 갔다 온 아이들이 별 도움이 안 돼서 사실은 유학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때문에 조기 유학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기 유학 갔다 온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갔다가 초등학교에 다시 온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실력 향상은 반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질감 같은 거를 많이 느끼고 가족과 떨어져 있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해서 치료받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거기 갔을 때 유지하는 것도 들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배운 영어 실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꽤 많은 비용들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장점을 굳이 꼽자면 조금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좀 자유로운 영혼처럼 돌아다니고 약간 창의적인 발표도 생각을 좀 잘하고 그런 면이 있겠죠. 엉뚱한 생각들 얘기하고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붐이 일어난 지 한 1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조기 유학의 명암이 어느 정도 좀 가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아무래도 유학을 갔다 오면 좀 엘리트 이런 인식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국내 취업에도 또 도움이 많이 되고 근데 최근에는 그런 메리트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인프라 국제 고등학교요, 그렇죠? 국제 고등학교라든지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맞춤 교육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조기 유학 역시 내 아이의 특성과 성격 모든 것을 다 좀 보셔서 맞춤으로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 맞춤 교육은 바로 수다학을 통해서 또 배우실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계시죠? 오늘 수다학에서는요 또 어떤 고민을 해결해 드릴지 어머님의 고민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오늘의 주인공은 이곳에 살고 있다네요. 방이 아주 깔끔해요. 진짜 공주님 방 컨셉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책꽂이 정리도 아주 잘 돼 있고. 주인공의 엄마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김나은 엄마 주성민입니다. 나은이 엄마에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이제 점점 고학년이 돼가다 보니까 주변에 엄마들이 이제 좀 더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어디까지 나은이를 시켜야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더 많은 어려운 문제들 접하면서 나은이가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나은이가 공부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지금 선행학습 개념이긴 한데 무학년 개념으로 계속 선행하는 교재이고요. 이거는 지금 중학교 1학년 학과과정에 선행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2개 학년을 선행하는 그러니까요. 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잘 풀고 있거든요. 개념도 잘 파악해서 문제를 식을 세우는 방법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틀리는 문제도 거의 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맞네요. 잘 따라가고 있네요. 아주 잘 풀었습니다. 네. 글씨도 잘 쓰고. 어머님 흐뭇해하는 미소 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학습지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수학을 교구로 하는 수업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수학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즐겁게 배웠군요. 보드게임을 많이 했는데. 네. 현행학습은 지금 나은이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날 요점 정리를 해서 개념을 깨우치고 있고요. 일단 한번 한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시험 전에 이런 개념들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고 그런 정도로 나은이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습량도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시간표에 따라서 자기가 그날 공부해야 될 거를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씩 스스로 알아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탁월하고 선행학습도 잘 따라가고 있는 나은이. 그런데 사실 나은이에겐 큰 고민이 있답니다. 결과치에 대해서 엄마한테 혼날까봐 걱정을 하는지 아니면 나은이 스스로가 그 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싶어서 걱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이걸 맞출 수 있을까 맞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나 봐요. 차분히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일단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을 갖는다는 나은이. 서술형 문제들을 좀 틀리는 경우가 있고 방정식도 좀 어려워한다. 수학에 대해서 더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텐데 이런 부분들이 나은이가 어떻게 하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은이가 수학을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오늘 주인공은 초등학교 5학년 김나은 학생입니다. 사실 아까 최근 얘기했지만 저희가 선행을 한다고 해도 한 학기 정도 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공부하면 되는데 중학교 1학년 거를 하고 있는 정말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등장을 했어요. 네. 근데도 이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너무 좀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쓸데없는 걱정이다. 기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은이가 그 성이 안 나왔잖아요. 김나은. 김나은이요? 네. 저는 잘 신 줄 알았어요. 잘나은. 워낙 애가 좀 수학 공부도 잘하고 얼굴은 아직 못 봤지만 얼굴 이쁜 것 같고 이 정도면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아무 걱정하지 마셔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오늘 수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신 고민을 들어보면 고학년이 되어가고 있고 특목고를 목표로 선행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행을 어느 정도까지 시키는 것이 맞고 아이의 그 선행 정도가 지금 맞는 건지 확인도 좀 받고 싶으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점점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겁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 수학 문제는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상관없이 딱 맞닥뜨리면 좀 겁먹게 되지 않아요? 난 맨날 주눅 들었는데. 그럼요. 사실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보면 좀 두려움 좀 생기고 좀 놀라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놀이공원 가면 귀신의 집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딱 들어가면 애기들이 들어가면 저 귀신이 좀 놀래키면 막 놀라고 막 무서워요 막 이래야 되는데
딱 애들 귀신이 놀래키는데도 어우 알바하시느냐고 고생 많습니다. 이래버리면 머리 가름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막 이러고. 알바비 얼마 받으세요? 이러면은 귀신들도 정말 허탈하기도 하고 아, 네네. 또 아이가 좀 아이스러워야 되잖아요. 수학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는 그냥 아이스러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저도 좀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 일단 저는 가장 좋은 건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아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그날의 그 학교과 뭐 배운 거를 다 일일이 일지처럼 정리하고 있는. 저건 애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선생님? 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고 그리고 공부 계획이나 이런 요점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뭐 이 아이의 문제점이 뭘까 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을 해나가는 점이 저는 가장 좀 칭찬하고 싶고 또 계획표에 예습, 복습 이렇게 잘 보시면 계획표에 그 다음날 할 거, 그 다음날 내용을 공부하는 계획표가 세워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야, 역시 매눈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보셨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이 학생은 정말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김희진 선생님 정말 어떠셨어요? 예, 모범적인 아이라는 생각이 확 들고요. 그 풀이 과정과 필체도 반듯반듯하게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적고 복습 노트도 깜짝 놀랐거든요. 매년 초에 복습 노트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데 저거를 다 가르쳐 주는군요. 학교에서 저는 이제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도를 해요. 근데 굉장히 우수한 사례거든요. 네.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의 말씀 들어보고 그 채점한 거를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나. 정말 대단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아니 현직 교사 두 분이 이렇게 잘하는 이 완전히 그냥 그 공부 잘하는 초등학생의 표본을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도 복습 노트 이제 강조하는데요. 네, 복습 노트가 너무 잘 돼 있죠.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너무 잘 되는 네, 게 왜 왜냐하면 문제예요? 저는 항상 복습 노트 쓸 때 너만 알아보게 쓰면 된다고 하는 거든요. 복습이 목표지 제출이 목표가 아닌데 너무 깔끔해요. 그러면 그 노트를 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형식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학생들 정리할 때요. 막 빨주로서 바나나 이거 하면은 이게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거지 머릿속에 남는 건 별로 없거든요. 뭐 이런 거 지적하시는 예, 그렇죠. 거죠. 선생님? 내가 알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근데 그나마도 좀 공부 잘하는 애가 네. 알록달록 해가지고 성적 잘 나오면 좀 괜찮은데 성적이 안 나온 애가 유독 그것만 신경 쓰는 애가 있어요. 참. 그러면은 딴 애들이 보면서도 조금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너 그 본인이 시간에 지금 그 공부해라. 얘기하면서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그것도 안 하고 못했습니다. 나 지금 나 들으라고 일부러 하는 얘기가 굉장히 기분 나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제가 좀 다른 선생님 보면서 얘기했는데도 네. 찔리니까 본인이 많이 알아듣네요. 찔리네요. 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배우기 시작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어려서 교구로 시작을 해서 수학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걱정은 왜 조그만 어려운 것을 배우면 이제 와서 겁을 먹느냐. 이게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의 단계가 수학의 흥미를 느끼고 수학이 재밌어지는 거는 교구 제도, 교구 수학 되게 좋은데요. 그 이상의 높은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그죠, 문제 해결 능력, 즉 네. 복합 개념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라는 게 해결 능력을 말해요. 끈기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문제집을 풀 때는 되게 잘 푼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앞에 설명이 나온 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항식이 나왔으면 다항식 문제가 나오고 비례식 나왔으면 비례식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뭘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지 알아요. 맞아요. 근데 네. 심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이 복합돼 버리면 여기서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지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각각의 개념이 아주 정확해서 어떤 거 문제가 나왔더라도 이거는 방정식과 비례식을 섞어서 풀면 된다. 이렇게 애가 알아야 될 정도로 정확한 개념이가 필요하고 네. 또 하나는 그렇게 안다 하더라도 그 공식을 바로 대응해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은 그야말로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수능에서도 정말 어렵다 쉽다 문제가 세 문제, 네 문제가 어렵다 쉽다지 나머지 전부는 다 풀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거거든요. 실제로 변별력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문제는 한 서너 문제밖에 안 되는 그래서 거죠. 절반 정도의 시간에 몇 문제 풀고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요거를 해결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거지 유형의 문제를 푸는 것은 일단 잘하게 되는 단계까지만 간 거죠. 네. 더 잘하려고 그러면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김세희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문제를 풀다 보면 안 틀 수 없겠죠. 예, 이게 틀리면서 배우는 게 또 많고요. 그래서 아마 문제를 틀렸던 경험이 이런 것들이 어떤 부정적인 것 인식으로 어떤 작용을 한 것 같긴 한데, 네. 예, 근데 특별히 막 두려워한다면 이 선행 학습 속도나 어떤 문제 양이나 이런 걸 좀 조절해 줄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나은이가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 욕구나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늦춰준다고 해서 그렇죠. 나은이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여유 있게 지켜봐 주는 부모님의 어떤 태도나 어떤 격려가 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앞서서 저희가 문제집도 좀 살짝 봤잖아요. 예. 네. 문제집 속에서 그 나은이가 어렵다고 이렇게 체크한 문제를 보면 사실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문제인데 네.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면 그렇게 어렵다고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5학년에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호가 나왔고 어떤 새로운 개념이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 즉 익숙하지 않은 표현 방식과 이런 해를 구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앞서 말한 익숙하지 않음, 네. 이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 내가 왜 있는데. 이걸 어렵다고 생각했지? 아, 이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문제를 풀면서 좀 안 좋은 경험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아직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 그렇죠. 내 것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네, 풀다 맞습니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없다. 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그 자기 계획표 짠 거 봤잖아요. 맨 밑에 보니까 뭐 독서록 뭐 이런 것도 책 읽고 독서록 쓰는 거 이런 것도 다 적혀 있더라고요. 점점 눈이 좋아지시네요. 아, 짜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내 눈을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거 아이가 짠 게 맞는지 좀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가 진짜 아주 잘하고 있는데 모든 엄마들의 로망이에요. 이거는 내 아이가 계획을 가지고 그걸 실천한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계획표를 정말 알차게 짰잖아요. 네. 근데 조금 특이했던 게 보통 5학년 어린이들은 이제 활동을 짤 때 1시간 단위로 짜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2시간을 짰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이 엄청 대단하거나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거나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렇게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수학을 안 해요. 다른 주말까지도 쭉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다른 날 많이 하는 것보다 화요일날이랑 수요일날도 수학 활동하는 시간을 좀 넣어서 분배를 해서 매일 꾸준히 할 수 있게 하면 좋겠고 주지교과 중에 사회 활동이 결여가 네. 됐습니다. 없습니다. 아. 그래서 책 읽기 활동이나 무슨 또 수학 학습 관련된 책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활동을 조금 더 추가한다면 굉장히 알찬 계획표가 되겠죠. 뭐 이 정도로 잘하는데 한 이틀 정도 시간 그걸 또 못 나는 보시네. 생각을 제가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김색 선생님은요? 계획표대로만 한다면 정말 훌륭한 계획표라고 생각하고요. 네. 요점 노트 표나 이런 걸 봐도 너무 정리가 잘 돼 있고 어디 뭐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특별히 어떤 단어 하나가 눈에 탁 들어왔는데 이 특공무술을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특공무술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의 생각, 그러니까 공부는 체력의 밑바탕이 되어야 잘할 수 있다. 이게 부모님의 생각인지 네. 아니면 나은이가 그걸 좋아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특공무술 좀 뜬금없다. 뭐 네.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좀 체력이 있어야 수학을 잘하는 그럼요. 건 맞아요. 그렇죠. 아 이제 제가 수학을 못한 이유를 알았어요. 왜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특공무술을 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체력이 약해가지고 아 수학을 못했구나 머리 때문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이리 씨, 깨달았습니다. 네. 특공무술 안 해도 네. 특공무술 한 거보다 훨씬 더 몇 배로 놀았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 뭐 허벅지도 그렇고 체력은 튼튼해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체력이 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시키시긴 하는데요. 나은이가 너무 좋아한대요. 특공무술을. 그러면 문제가 없는 그럼요. 거죠. 본인이 정말 즐겨서 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기가 많이들 주장하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실천하고 있는 주인공이에요. 사실 모든 엄마들이 오늘 방송 보시면서 굉장히 배가 살살 아프실 거예요. 왜 내 아이는 저렇게 하지?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도 이제 약점이 있잖아요. 과연 왜 어려운 수학 문제를 이렇게 겁내하는 건지 그 이유를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또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검사 결과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예, 이 아이의 그 인지 능력은 상에서 중상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강점 지능은 그 공간 지각 능력이 좋다. 그래서 앞으로 도형 쪽에 강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점으로 보면 이제 추론력이 약해서 네. 좀 아주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곤란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동기 검사를 해봤는데 거기서는 전반적으로 우수한데 약간의 불안이 존재를 한다.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수학 성취도 평가를 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높진 않았어요. 100점 만점에 77%니까 낮은 점수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최상위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이 정도라면 중1 선행은 좀 다소 빠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자기 학년 정도나 아니면 1년 정도의 예습 정도 수준이 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것까지도 이제 예상해서 나온 결과라고 예, 봤을 그렇죠. 때는 왜냐하면 학교 시험은
한 2달 사이에 배운 게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개념 적용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저희가 평가한 거는 1학기서부터 2학기 것까지를 다 평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지 꽤 된 것까지. 네.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썩 좋은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잘하고 그러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 맞았었잖아요, 문제를. 네. 중학교 1학년 선행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검사 결과 또 민성원 선생님이 분석하신 걸로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것을 그렇죠.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어머님이 선행을 미리 시키신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봤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춘기가 이제 오면 네. 아이가 공부를 좀 이렇게 등한시하게 될까봐 미리 수학을 좀 해놓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춘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얘가 반항심이 생겨서 삐뚤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걸 걱정하시지. 얘가 사춘기가 되면 공부를 안 해서 수학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수학 성적이? 이걸 고민하지는 않으시는데 이 부분은 좀 약간 독특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절대 수학은 적금이 아니에요. 그쵸. 그 위기의 순간에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거든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식전 간식 정도? 아주 출출할 때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많이 먹으면 진짜 밥 때 입맛을 잃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고프신 거 아니시죠? 음식 얘기를 하지 아니, 마셔가지고. 근데 저는 너무 느낌이 확 오는 게 너무 많이 먹어놓으면 오히려 정말 입맛을 잃어버려서 나 안 먹고 말래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저희와 함께 또 다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아까 그 말씀하셨던 선행학습과 관련된 진도 그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인공을 직접 만나볼 텐데요. 뭐 나은이를 직접 만나보면 이 아이가 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의 주인공 나은이 함께 만나봅니다. 나은이가 동생과 수학 게임을 하고 있네요. 직접 동생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해줬던 거를 동생한테 이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수학 게임에 빠진 오늘의 주인공 똑순이 김나은 어린이입니다. 어렸을 때 다양한 게임을 통해 수학을 재밌게 배운 나은이 연산의 원리도 게임을 통해 깨우쳤대요. 즐거운 게임이 끝나자 바로 책상에 앉습니다. 제가 뭐 했니? 다 했니? 라고 체크만 하는 정도로만 하고요. 나은이가 다 했을 경우에는 다 했다고 하고 못했을 경우에는 또 들어가서 혼자 스스로 공부를 다 하고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놀자마자 바로 책상에 앉는 애가 어딨어요. 스스로 짠 계획표를 보고 오늘 해야 할 공부를 확인하는데요. 재밌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과목은 거의 다 암기 과목이잖아요.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수학을 제일 좋아한다는 나은이 공부도 수학 요점 노트를 읽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네요. 공부 환경도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어깨에 삐뚤어지지도 않고 저 공부하는 자세가 일단 딱 잘 됐어요. 요점 노트를 다 읽어본 후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에 돌입합니다. 중학교 1학년 문제를 푸는 나은이. 사실 중1 과정도 모두 끝냈고 지금은 복습하는 중이랍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부분은 있다네요. 1차 방정식이요. 그 단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식을 이항해야 하잖아요. 이항을 하면은 이게 또 부호가 바뀌는 게 음수에다가 양수를 막 더하고 빼고 막 그러면은 좀 헷갈리는 게 많아요. 말할 때는 아이 같은데 공부할 때는 어른 같아요. 그렇죠. 아유, 글씨도 어쩜 저렇게 또박또박 잘 쓰는지. 집중력이 높은 나은이는 공부할 때도 딴짓을 하지 않고 문제에만 몰입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나은이의 표정이 변합니다. 한숨도 쉬고요. 헷갈리나 봐요. 갑자기 막혔어요, 어느 순간. 좀 무서워요. 제가 풀었는데 틀리거나 아니면 몰라가지고 그냥 가져가면 왠지 선생님이 저를 혼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겁이 나요. 몇 번의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별표를 치고 말았네요. 초등학교 5학년 나은이에겐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은아 다 했어? 모르는 거 있어? 많아? 그래 그럼 이제 그만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아빠한테 가서 하자. 준비해 학원 가자.
평소에도 어려운 수학 문제들은 아빠에게 묻는다는데요. 근데 가방은 왜 싸는 거니 나은아? 아, 아빠가 학원 선생님이셨네요. 아, 어쩐지. 직접 가르치시는구나. 아무래도 또 제가 수학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선행은 이제 학원에서 하고 그리고 나은이가 또 성향이 이제 저하고 좀 비슷한 성향이라 저하고 공부하는 걸 나은이가 좋아해요. 집에서는 아빠와 함께 공부할 시간이 없어 직접 학원으로 찾아온다는 나은이. 혼자서 공부하며 막혔던 부분들을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와 나은이의 공부 방법은 조금 독특하다는데요. 문제를 화면에 띄우네요. 네. 제가 수학 선생으로서 이렇게 보면 활용 문제들을 조금 나은이가 어려워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이런 활용 부분이 긴 문장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나은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그 파트는 다들 어려워해요. 6번 보면 이 다항식을 간단히 했을 때 x에 대한 1차식이 되도록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거 보니까 여기 x제곱 x제곱 그러니까 이건 2창이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x 이건 1창이잖아. 그리고 플러스 6 마이너스 5 이건 상수항이잖아. 그러니까 이 다항식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그럼 이 다항식을 먼저 정리를 해주면 중간에 문제 해석을 잘못해서 틀리는 그런 이유가 대부분이거든요. 문제를 이제 이렇게 끊어서 문제 설명을 해주면 그 다음에 바로 나은이가 그 틀린 부분을 잡아서 풀더라고요. 2개 더해주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2 x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x 하면 플러스 x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간단히 하면 플러스 6하고 마이너스 5인데 플러스 1이지. 됐지?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요거 한번 다시 두 문제 책에다 한번 직접 다 풀어봐. 그냥 칠판에다가 한 번을 풀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책에다 한 번 더 풀면은 문제를 2번 푸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6번. 6번도 이제 먼저 그 다항식을 먼저 정리를 해봐. 아까처럼. 문제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조금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와이프도 나은이한테 기대하는 것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면 항상 100점 맞길 바라고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나은이가 엄마 아빠는 자기가 시험을 보면 다 100점 맞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 부담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겁먹지 말고 알겠지? 아빠가 쉽게 잘 알려주니까 아빠랑 하는 게 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올라가면은 더 어려운 문제도 나올 텐데 어려운 문제를 보면 항상 겁이 나니까 그 겁나는 거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하는 나은이에겐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건 당연하죠. 근데 어려운 문제를 만날까 봐 겁이 나고 두려운 건 조금 보통 아이들과는 좀 다른 심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나은이를 함께 만나봤어요. 근데 좀 살짝 그런 표현들 때문에 저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깨달은 건 남편감으로 선생님 좋다. 근데 이제 나은이 만나보시니까 선생님 어떠셨어요? 일단 자기 관리 잘 돼 있고 계획 잘 세우고 노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너무 잘 잡고 있고요. 그건 잘한 것 같고 근데 약간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 아까 숙제할 때 보면 아빠한테 가기 전에 숙제를 해서 아빠한테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숙제는 오늘 내준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전에 해줬을 거예요. 근데 숙제하는 시점이 아빠한테 가기 전에 했다는 얘기죠. 새로운 개념을 배웠을 때는 즉시 숙제를 해야지. 일단 개념이 애매한 상태에서 숙제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갔고 네. 선행학습에서는 개념을 확실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개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운 즉시 문제를 풀어야 개념이 확실해지지. 네. 한 이틀 지나고 나면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계획표를 보면 네. 일반적인 학습법이에요. 아주 특별한 학습법은 아니죠. 사실 예습 잡혀 있고 복습 잡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학습법이 특별한 학습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꾸준함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 특별함을 만드는 것은 어쩌다 뭐 보는 특별한 비법 있는 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예,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이런 예습과 복습에 그 공부를 잘하는 비법이 담겨 있다 할 수 있는데 네. 나은이가 예,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정말 예습 복습하라는 얘기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는데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코스 쳤죠, 코스. 뭐 엄마 아빠 어렸을 때 했어 막 이랬는데 네. 이제 와서 아이를 보면 그래 몰아서 하지 말고 하루에 그냥 5분씩 10분씩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니.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잘 안 되죠, 지금도. 지금도 안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 막 대부분 그 전날 열심히 막 외우고 막 딸딸딸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이렇게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하고 이게 그냥 몸에 배는 습관처럼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어렵다는 것이 이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굉장히 그 교육하시는 방법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요. 일단 네가 어려워. 그럼 칠판에 나와서 함께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집에 다시 풀어봐서 2번 풀어보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하려고 했던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렇게 하진 않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알려진 방법이기도 해요. 집에 이제 칠판을 놓고 아이한테 문제를 풀어보게 한다거나 써보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많이들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하나 더 추가한다면 네. 아버님도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아는 것도 모르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도 한번 설명해 보라고 앞에서 이런 것도 한번 저는 시켜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입으로 본인이 네. 얘기할 수 그래서 있게. 이제 궁금한 게 어차피 사실 같은 문제를 푸는 건 똑같잖아요. 연습장에다 푸나, 뭐 칠판에 푸나, 뭐 푸는 거 똑같은데 그 차이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아버님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리에 와서 다시 풀다 보니까 2번 이렇게 반복하는 반복되죠.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서서 하면서 또 환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앉아서 다시 정리하는 듯한 느낌으로 풀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지도하시는 방법이 정말 체계적이고 정말 대박 좋아 보였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것 중에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고 또 조건을 찾아서 그렇게 연결해줘서 하는 부분이 정말 돋보였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이 아이가 모르는 것을 간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웠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어린이가 지금 어려워하는 것은 항이 이항했을 때 부호가 바뀌는 거 그리고 네. 상수항끼리의 그 계산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틀렸단 말이에요. 플러스 1 그래? 그럼 이게 틀린 부분을 잡고 이해시켜 준 게 아니라 이거야? 하니까 그래 마이너스 1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연습장에 풀 때는 이 아이는 이미 그거의 답을 알기 한번 때문에 아니까, 네. 그대로 썼고 다시 동그라미가 돼서 맞았다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활동이 실질적으로 아이가 모르는 걸 찾아서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자칫하면.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잘 캐치하셔서 아이에게 지도를 해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얘가 충분히 알겠지라고 생각하시니까 그쵸. 뭐 그래 이렇게 그치 이제 알았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맨날 하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도 보드가 있어요. 보드가 있고 해요. 근데 결국 어느 시점에 딱 몇 분 지나고 보잖아요. 네. 내가 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풀어보라고 내가 머뭇머뭇거려요. 그럼 나 혼자 풀었구나. 왜 나만 혼자 목이 아프지? 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군요. 내가 목이 아프면 안 돼. 애가 목이 아파야 되는데. 근데 일단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암기하는 것 때문에 좀 어렵지만 수학은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좋다. 수학에 대해서 분명히 그 호감도는 있는 것 같은데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보면 너무 겁이 나요. 두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좀 솔루션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심플해요. 어려운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엄마들이 뭘 착각하냐 하면 우리 네. 아이가 문제집을 풀 때 다 맞아요. 그 문제집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집은 풀었을 때 20%는 못 푸는 게 나와야 돼요. 근데 풀 때마다 다 맞으면 그거는 얘한테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문제집인 거죠. 너무 쉬운 것을 선택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문제집 한 건과 더 심화된 문제집을 같이 갖고 있어서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풀려고 자꾸 시도를 하고 나면 네. 옛날에 어려웠던 문제도 이제 쉬운 문제 수준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도 연습이 되고 나면 쉬운 문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수준의 문제집으로 네. 자꾸 올려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귀신의 집 얘기했잖아요. 네. 처음 가면 무섭잖아요. 두 번 가도 무섭잖아요. 한 서너 번 가고 나면 그 귀신이 진짜 귀신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되는 알죠, 것처럼 알죠. 어려운 문제를 좀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주셨고요. 김희진 선생님은 어떤 제안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아예 정말 풀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집을 풀어서 왕창 틀려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비슷한 네. 예, 맥락이에요. 문제 풀린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틀리면 틀리는 거야. 예전에 제가 수능 시험 감독을 한번 했었는데 시험지를 풀다가 답안지가 떨어졌거든요. 그 여자 친구가 주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답안지를 주워서 걔를 줬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채점해서 이렇게 걷어갈 때 보니까 하나도 답을 못 썼더라고요. 완전히 긴장했군요. 그래서 이렇게 슬쩍 물어봤더니 자기는 시험지가 답안지가 떨어지는 순간 자기가 떨어질 거라는 걸 직감을 했다면서 직감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네요. 불안이에요, 불안. 아무렇지도 않은데 별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워달라고 하면 되는데 자신의 불안이 그렇게 자기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꼭 이 아이는 괜찮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줘야 됩니다. 요즘 연예인 분들도요. 네. 이 공황장애라는 게 있어요. 뭔가 그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유명 연예인들 분들 중에서 이런 걸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공황장애가. 유명하신 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아유. 보니까 우리 나은이도 수학을 어느 정도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공포심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공포심을 느끼는 건 참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냥 내가 수학을 많이 알기 때문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면 되는데 아직은 조금 덜 알아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대범하게 진짜 그 김희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문제집 푼 거 보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 이렇게 표시한 거 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실 그 나은이가 체크한 문제를 잘 봤는데요. 이게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비슷하거든요. 차수, 개수, 상수 이런 게 있고 이제 다항식, 단항식 이런 말이 나온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요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아 이게 뭐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틀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그걸 틀려서 아직 좀 익숙치 않구나. 아직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구나. 네.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은이가 어려운 문제가 두려워요라고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른 선행학습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 어머님이 또 궁금해하셨던 부분이니까 좀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좀 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학습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에 대한 완전한 숙지예요. 선행학습은 심화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개념에 대한 완전한 숙지가 이루어져야 유형 문제 푸는 것까지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안 되고 아까 문제는 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선행학습을 하기보다는 얘는 개념 심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확실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때 복합 개념이 들어간 문제까지, 즉 심화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데 이때는 안 풀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낼 때 너 틀리라고 내는 거지. 그럼 심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그렇죠, 맞추면. 예. 그럼 기본 문제지. 그러니까 니네들 틀렸지, 야 그러지 엄마 이런 식으로 내. 선생님 그렇게 문제를 내세요? 그렇죠. 선생님 낼 때 네가 이걸 맞추면 내 자존심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틀렸지만 요렇게 틀렸구나를 깨닫고 다음에는 요렇게 맞춰야지를 찾아가면 그 심화 문제에서 배우는 거지. 어떤 애가 심화 문제를 다 풀어. 그러면 심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과정이 매우 지루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매우 지루한 과정을 극복해야만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도 이게 수준이 약간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버님이 지도를 해주시니까 네. 그런 뭐 좀 어려우면 조금 양이 많으면 속도도 늦춰주시고 수준도 좀 낮춰주시고 이런 조절은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은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집에 그냥 수학 선생님이 톡하니 24시간은 상시 대기하고 계시는데. 무료로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사실은 핵심을 딱 짚어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얘가 문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100점을 맞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주고 있는 건 사실 부모님 아닐까요? 무조건 기대감을 낮춰야 되죠. 그런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아이의 문제집 우리 애가 하고 할 때 엄마 아빠 표정 보셨죠?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머 또 맞았어? 어머 잘했어? 진짜 잘하네. 중학교 2학년 거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과도한 리액션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100점 맞았어도 응 맞았구나. 네. 틀렸어도 이걸 틀렸네. 야, 너 이 어려운 걸 맞춰놓고 이걸 틀렸어가 아니라 틀렸네. 근데 의외로 선생님 항상 과도한 리액션 좋아하시잖아요. 아이한테. 그죠? 저 리액션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말 리액션 스쿨을 차리고 싶을 정도로 네네. 저희가 배워야 되잖아요. 리액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사실 자잘한 표정에도 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아버지가 수학을 너무 잘하셔서 함께 계셔서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까이 있으면 짐이 되죠. 그렇죠. 셰프랑 같이 살아봐요. 요리 못해요. 그렇죠. 엄청 힘들거든요. 맞다. 예, 네. 그래서 공감됩니다. 진짜. 이 아이의 기대감을 좀 줄이고 지금 그리고 흐름이 연산 중시하던 시대 아니거든요. 네. 수학적인 사고력이 중시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좀 앞당겨서 유형을 미리 많이 풀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수학적 사고력 기르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저도 공감이 많이 참, 되네요.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은이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볼 때 이렇게 한두 문제 틀리는 걸 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할 것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이게 얘가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은 문제집 한두 권 같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보다 여유 있는 태도, 이렇게 격려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흔한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키워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아마도 다른 부모님들 이 프로 보시고 이 수학 보시고 이렇게 아마 벤치마킹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거라고 그럴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은이 부모님들은 나은이에 대한 이제 걱정을 또 근심과 관심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은이의 두 번째 동생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셋째를 키우다 보면 첫째 나은이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씨.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별 관심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다른 집의 가족 계획까지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가족 계획을 좀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가족을 만들어야 될 때, 본인 아이가 생겨야 될 때예요. 결국은 아이의 대범함 그리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키워주시는 게 키가 아닐까 싶고요. 사실은 수학이 더 별거 아니다. 네가 훨씬 더 소중하다. 이거를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수학 전문가들이 나은이를 위해서 전해드리는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까짓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을까 머리 빠질까 걱정하지 말고요. 머리 감고 씻으면 되지, 비 맞으면 되지 라는 까짓 것 정신을 권합니다. 저의 결정적 한방은 끈질기게입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그냥 한번 보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풀릴 때까지 끈질기게 하다 보면 이것도 어느 순간 나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익숙한 문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과정을 즐겨라입니다. 두려움도 긴장감도 과정일 뿐입니다. 잘하게 되면 공부가 훨씬 더 즐거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 이리 씨는 어떤 조언, 가족 계획 말고요. 네. 가족 계획 하려고 했는데 바꿔야겠네. 저의 결정적 한방은 네. 두려움을 극복해라. 그 영화 중에서 이 최종 병기 활이란 영화 보면은 네. 마지막에 이 영화 배우 박해일 씨가 활을 탁 쏘고 명중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이건 또 무슨 극복하시기 계산을 해야죠, 수학을. 두렵다니까. 두렵대. 계산도 하고 극복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계산을 잘해서 극복을 하자. 네, 이렇게 바꿔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전해드리는 결정적 한방은 마음이 놓이는 게 뭐냐면요. 네. 수학을 못하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잘하는데 조금만 마음만 바꾸면 되는 경우니까. 자, 오늘의 결정적 한방 다시 한번 읊어드립니다. 까짓것, 끈질기게, 과정을 즐겨라, 두려움을 극복해라. 이런 조언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학에 대해서 점수
결과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어려운 문제도 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이런 대범함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까지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우리 나은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수다하기 많이 응원할게요. 네, 나은이처럼 수학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수다학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주소 통해서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나. 자기 관리 잘 돼 있고 계획 잘 세우고. 그다음에 상수함끼리 간다면 플러스 6하고 마이너스 5인데 좀 무서워요. 풀었는데 틀리거나 몰라가지고 그냥 가져가면 좀 겁이 나요. 네, 오늘 수다학은요, 뭔가 잘하면서도 겁을 내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겁이 나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늘 항상 불안하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사실 괜찮습니다. 이리 씨는 얘기하세요. 우리 사실 개그맨들도 이 개그 코너를 새로 짜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무대에 올리는 날 엄청 떨리고 두렵습니다. 근데 그렇겠네요. 올리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조금씩 다듬어가지고 완성을 시켜서 방송국에 갔을 때 이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자주 제가 만나고 노력하다 보면 충분히 다듬을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자주 접촉을 해라.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겁을 먹는 아이는 지금까지 꾸려온 결과가 좋긴 했지만 그 과정이 이 아이에게는 너무너무 벅차고 힘이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친구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성공 경험이 많은 아이들이 이래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모범적인 활동을 하려고 애쓰는 어린이들이 이런 특징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기다려주고 양을 줄이고 이 아이가 자신감이 가질 때까지 계속 느긋하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자신감이 생기면 스스로 양을 늘려갑니다, 얘는. 그래서 그렇게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좀 선행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좀 너무 발빠르게 시작한 선행 학습이 아이의 그 두려움을 더 키워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그건 했거든요. 상당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필요 없이 어려운 문제를 접할 필요 없는 애가 접하게 돼서 내가 잘 못하지도 않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중1 수학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어머니들이 판단을 좀 잘해줘야 될 게 일단 인지 능력이 높은 아이인지, 그러니까 현재 아이들 중에서 내가 너무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어서 현재 게 쉬운지, 아니면 현행 성취도, 현행 한 뭐 6학년이면 6학년, 5학년이 5학년 성취도가 95% 이상 올라가서 현재 수학에서는 거의 문제점이 없는지, 세 번째는 수학에 대한 흥미가 높은지. 수학을 잘해도요, 수학 싫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은 선행 좋지 않고요. 이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사실 부모님이 뭐 교구로 놀아주던 아니면 좀 쉬운 정도의 문제니까 내가 함께 해주니까 얘 수준도 알 수 있고 뭔가 내가 얘 공부에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긴 해요. 근데 한 4, 5, 6학년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섣불리 제가 못 가르쳐 주겠다는 생각이 부모님들은 들거든요. 그러면서 내 역할이 좀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부모님이 좀 도와줄 수 있는 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세심한 관찰이 답이겠죠. 예. 지켜봐 주는 그렇죠. 거. 지켜봐 주면서 요 아이가 요 부분 좀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거라든지 네.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렇게 그 부정적인 결과에 따른 경험을 했던 학생들은 그렇게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힘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준비하고 그 노력했던 그 과정을 좀 칭찬해 준다면 네. 다시 한번 공부할 용기가 생기고 또 힘이 날 겁니다. 4학년이면 이제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6학년은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실 입시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걔한테 맞는 문제집이나 교재 수준이 다 달라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의 능력과 목표에 맞는 책이나 문제집 선택 이런 것들을 어머니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나은이 경우를 통해서도 느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가장 부러운 건 자기주도 학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애가 정말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셨을까. 그거는 그냥 뭐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학년 때는 이 아이가 책상에 앉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함께 해주시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살펴주셔야 됩니다. 저학년 때. 이 나중에 고학년 때 바로 잡으시려면 잘 안 되실 거예요. 이제 머리 크고 잘 안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 특히 1, 2, 3학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하나 옆에서 지도해주고 함께 하면서 습관을 잡아준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죠. 뭐 밥 먹는 것처럼 뭐 입 닦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구나라고 잡아주면 애가 당연히 그런 것처럼 느낄 거예요. 고학년은 오히려 이렇게 해주셔야죠. 모범을 보이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엄마는 말고.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이런 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TV 시청도 자제한다든가 네. 핸드폰도 좀 자제한다든가 하면서 자기가 뭐 책을 읽는 모습을 좀 더 보인다든가 이렇게 좀 모범을 보이면서 좀 지도해 주신다면 아이도 뭐 부모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모범을 보이니까. TV보다는 책이 재밌나 봐.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 네. 저는 유대인의 하브루타식 공부 방법을 권하고 싶은데요. 손쉽게 말하면 토의 토론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께서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만 2시간 이상이면 더 좋고요. 이렇게 대화를 토론 토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애들이 전부 다 토론을 해요. 그래서 토론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점수를 줘요. 그러다 보면 경청하고 타협하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찾고 찾아내고, 그걸 네. 해결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공부 습관을 익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나라의 공교육에도 이게 도입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집에서 이런 토론 토의식의 간단한 밥 먹으면서 대화를 꼭 권장하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관련된 활동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체계적으로 많이 발달이 됐어요. 책을 한 권 사보시면 그 지도 방법서부터 코칭 멘토들의 그래요? 역할이 제대로 돼 있거든요.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 맞는 그 멘토법을 찾아서 학습이나 동기가 부족하면 그 부분을 멘토하고 목표는 있는데 실력이 떨어지면 그 부분을 코칭을 하고 해서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맞춤형 멘토가 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리 씨도 혹시 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꼭 할 말씀? 사실 뭐 저는 뭐 타인 주도 학습도 거의 힘들게 했기 때문에 타인 주도 학습. 그동안 뭐 타인 주도 학습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해요. 네. 그래서 근데 스스로 자기를 관리한다라는 게 정말 대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나중에 대학을 가서도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이걸 하다 보면 대학 가서도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히 뭔가 남들과는 좀 다른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뭐 주제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려움보다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뭐 인생의 멘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 아이의 교육의 멘토가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